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사업과 실패한 부동산 투자로 지금까지 겪어본 중 가장 심각한 재정적 상황에 있었던 주인공이 친구 데이브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세를 완화하고자 휴양여행을 떠난 비슷한 저지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우울하게 작별 인사를 하던 때와 완전히 다르게 그의 말소리는 대단히 힘차고 또렷해졌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를 겪고 일찍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의 이야기에 주인공은 솟아나는 호기심과 그의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분명한 예감으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인생의 스승을 만난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며 이제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하는 친구는 분명히 기적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기운과 활력이 넘치면서 빛이 났고 품위 있고 차분한 태도는 자신감을 발산하며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친구의 본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주인공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스승을 찾게 되는데요. 스승이 전해준 단순하고도 엄청난 성공의 비법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의심과 저항을 하면서 제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죠.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워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결국 행복과 성공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제 말을 모두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생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제 말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할 테니까요.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의 진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당신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거예요. 아마 이런 방식이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어질러 놓고 지우지 않아서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즉 불필요한 가구와 그림과 장식물로 어지러운 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탓에 집 밖의 풍광은 아주 아름답지만 집안 내부는 혼란과 무질서의 천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물건을 찾아내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에 걸려 넘어질 테니까요.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질서도 진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처음에 당신은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은 세포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늘 끝만한 세포나 씨앗 속에 지금의 당신 모습이 온전하게 다 들어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물론 그 안에 몸통, 머리, 털, 팔, 다리, 발, 손과 같은 물질적 형체들이 축소된 채로 다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의 논리적 답변만이 가능해요. 이 세포나 씨앗 속에는 만물의 설계도를 내장한 우주의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마음에는 당신의 변화를 이끌 설계도가 내재되어 있고 당신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이 내면의 상위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연의 법칙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요. 지금 당신의 육체가 축소된 상태로 그 세포 안에 들어있었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그 세포 안에 비물질적인 상태, 즉 어떤 마음의 형태로서 존재해왔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무형의 힘이 정해진 계획 또는 생명의 청사진에 따라 작용한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일종의 지성적인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의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이 기초 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내장되어 있든 마음은 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나 그림은 어떤 형태의 마음에 내장되어 있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는 불변의 위대한 우주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갖거나 누군가를 만나고자 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물건을 갖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일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지 바로 오늘 아침에 나는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없었나요?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명확한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생각이나 희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법칙에 무지하다 보니 부지하게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한편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은 희망들도 많지요. 라디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조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당신은 하나의 방송에만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 방송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뒤섞인 찌지직 소리만 듣게 되어 하지만 잠시라도 원하는 방송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춘다면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되고 당신은 만족을 느낄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방해되는 다른 생각들 없이 오로지 원하는 바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때 당신의 마음은 여러 군데로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한 방향으로만 힘을 쏟아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문득 마음이 완전히 텅 빈 상태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었나요? 만약 그런 순간에 약간의 힘만으로 어떤 소망과 열망을 외부로 투사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것도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체계적인 훈련으로 내면을 깨끗이 정돈한 후에는 모든 건설적인 생각이 저절로 실현되고 당신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당신이 직접 해보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마음의 상으로 새겨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실체입니다. 마치 화가의 마음속에 있던 그림이 캔버스에 드러나듯이 당신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상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화가의 손은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마음의 지휘와 지도를 받을 뿐이지요. 과학의 일원으로 보면 인체는 11달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두 죽고 새로 대체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이전의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1년도 채 안 된 뇌세포가 수십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독립되고 구별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전능할 마음이고 육신은 그 마음의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의 육신은 하인이에요. 육신은 우리의 표현 수단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저는 외면적인 것들이 인간의 성취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외면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그보다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의 상이 외면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지만 너무 긴 설명은 오히려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주 법칙의 깊은 측면을 설명하기에 언어는 너무나 부족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끈기 있게 실천하고 체득해서 이 법칙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다행하게도 꼭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야만 이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햇볕을 쬐기 위해 태양광선과 관련된 과학 법칙까지 알 필요는 없지요.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나에 대한 신뢰만큼이 법칙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마음이 여러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 말은 상투적이고 의미 없는 표현이에요. 실제로나 과학적으로나 그런 주장을 입증할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전기와 공기와 대기가 있듯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을 뿐이지요.
마음이 여러 개라는 말은 단지 마음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전기나 공기를 사용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마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모순되는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잠깐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니까요. 우선은 마음이 세 가지 양상에 관해서 설명하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 그냥 깊은 마음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이 마음은 사실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 좋아요. 깊은 마음은 본연의 인물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간섭하려는 생각을 꺼버리고 깊은 마음에 협력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간섭을 삼가면 이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은 바로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앞마음과 바깥마음이라고 부르지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열렬한 토론으로 발전하는데 그때 당신은 바로 이 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깥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앞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앞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앞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로지 바깥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이에요. 원자력을 예로 들면 앞마음의 성질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원자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듯이 인간에게는 앞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앞마음과 바깥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줄 매개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이 두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깥마음과 앞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인간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신길감 되시나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앞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앞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앞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마음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마치 증기 파이프가 새듯이 앞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앞마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앞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인화지에 찍어내야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깥마음을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바깥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하지만 바깥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최대한 빨리 어느 도시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차에 타자마자 마음으로 목적지를 그려보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 겁니다. 그곳이 멀다면 여러 번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겠지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차를 돌려서 다시 옳은 길을 찾겠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지요?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려본 목적지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힘쓰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잠깐 길을 잃더라도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지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해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 불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하룻밤 지나면 그 돈이 생길 거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해요. 100만 불쯤은 언제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 마라톤 선수가 1마일씩 뛰는 거리를 늘려나가듯이 점차 목표를 키우면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라톤 선수가 완제하듯 우리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 있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안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마치 지구의 북극이 양극이고 남극이 음극인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런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앞도 없지요.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덕목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 없이 어찌 빛이 있겠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안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마음이 외부 세계의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마음의 양극이 바깥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음극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대로 양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저절로 호의적인 사람과 사건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당신이 미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도 않은 생각을 내가 미리 읽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납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그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용해왔고 당신의 능력을 지금껏 잠재우고 있었을 뿐이지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상충되는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지요.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에 맞추면 지위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예보를 보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지요.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요. 즉 욕망의 세계가 그것을 향해 보내는 생명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들은 내버려 두고 제일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설명은 얼추 끝낸 것 같군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리고 이 방법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인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 유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잠시 필요한 다른 주제를 짚고 넘어가지요. 당신이 나는 이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였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언은 수천 년의 시대를 관통하여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된 우주의 보편적임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육신은 개별적이지만 당신이 표현하는 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 우주를 통틀어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이 우주를 통틀어 1이라는 수가 오직 하나인 것과 같아요. 다른 새들은 모두 1의 배수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숫자 7은 1이 7번 중복된 거예요. 이처럼 이른바 나라는 것은 숫자 1처럼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제껏 설명한 것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객관적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주관적 입장, 즉 안의 마음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우주의 힘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냐고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한 나는 각자가 지닌 절대적 고유성에 따라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셈이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존재예요. 물론 아직은 이 내재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힘은 곧 세상에서 드러나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제 말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이치를 확실히 깨치고 진실성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치를 깊이 집중해서 탐구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집중이라는 말을 혹여 긴장과 혼동하지는 마세요. 긴장이라는 것은 정신의 SM을 의미해요. 그것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비롯되지요. 긴장은 몸과 마음에 모두 해로워요. 내가 말하는 집중이란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요. 이제 당신은 정해진 목표에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 당신의 진보가 달려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요즘 세상은 대단히 빨리 진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빨리 진보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성공을 계속 누리려면 내일 세상보다 앞서가야 해요.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인류의 끈질긴 충동이 마침내 응축되고 실현되면서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자동차는 대중교통 진화의 첫 걸음이었지요.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은 항상 더 큰 성취를 갈망하기 때문에 다시 비행기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움직일 거예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세상의 흐름이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편적 마음은 영원히 미래를 향해 뻗어가고 있어요. 빠른 운송수단은 비행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위대해지는 반면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신이 만든 거짓 믿음에 속박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물을 물리적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낡은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전자는 주인의 방법이고 후자는 노예의 방법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이 없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 버리면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러면 복종하던 바깥 마음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지요. 그 다음으로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계획서에 사람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곳, 즉 인간 존재의 심연이자 앞마음에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은 오로지 바깥말만을 믿고서 그것이 제시하는 오류투성이의 보고에 지배당하고 있지요. 그 결과로 항상 혼란과 투쟁과 노고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과 마음까지 다 망가집니다. 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상식을 믿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가 일정한 목표에 노력을 쏟게 되면 그의 생명력의 일부는 자동으로 그 목표에 옮아가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가 힘을 보충하지 않고 계속 소모만 한다면 결국 고갈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그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인간의 존재 법칙을 알고 그것에 순응한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나는 가난이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을 찬양하는 설교를 늘어놓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쉴 틈 없이 솟아나고 있지요. 이 법칙의 기본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저마다 성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롭게 이 법칙을 응용해서 당신만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약간은 힌트를 드려도 좋을 것 같군요. 그렇다고 이것이 당신의 방법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전통에만 매달려서는 이 법칙을 숙달할 수가 없어요. 겁쟁이들과 쫌생원들이나 그렇게 하지요. 진정한 스승이나 지도자는 그러지 않는답니다. 화가가 그린 참나무에 풀덤불 고든 잎, 나아가 하늘과 구름과 같은 배경이 없다면 그 그림은 정말 생기없고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겠죠. 화가라면 모름지기 진짜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제 방법도 그와 비슷하죠.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요. 화가가 캔버스에 참나무 말고 주변 환경도 그리듯이 저도 목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지요. 화가는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는 그림의 단서를 외부에서 얻기도 하고 처음부터 내면의 영감으로 그려내기도 해요. 저도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자극들이 바깥에서 생겨나서 화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외부의 일에 저항하기보다는 잠깐 관심을 두었다가 다시 본래 관심사인 그림으로 주의를 돌리죠. 저 역시 그래요.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시도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로 두지 않아요.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퇴보해 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일 지금 제게 하인이 필요하다면 저는 우선 필요한 하인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경을 마음속에 그릴 거예요. 다 그려지고 나면 머지않아 내면의 그림이 외부에서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만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만한 부에 어울릴 만한 물건과 상황들을 내면의 그림 속에 채워 넣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제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는 그냥 평소의 일상대로 생활해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만일 제가 초보자로서 예를 들어 새 자동차나 새 집을 원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과 꼭 닮은 것을 잡지에 사진에서 우려내서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 제 바깥 마음은 분명한 목적을 부여받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그림은 더 빨리 현실화될 테니까요. 이제 당신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의 힘을 키워줄 단어들을 일러줄게요. 이 단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창조할 때 필요한 힘도 보충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만든 단어 목록이 있어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충해도 좋아요. 집중, 용서, 평화, 감사, 자유, 지혜, 영감, 사랑, 자비, 부드러움, 생명, 끈기, 에너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일상적인 일들로 당신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 소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저녁마다 되도록 반시간 내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당신 존재의 고요한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 싶은 단어들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속도로 전체 목록을 쭉 읽어 내려가세요. 각 단어들을 당신의 내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그의 뜻을 음미하고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단어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에게 와 닿는 의미를 충실하게 느껴보세요. 다시 강조하건대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의 유일한 권력자인 나이며 두 발로 굳건히 버티고 서서 당신이 말로 선언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하다라는 문장의 빈칸에 위 목록에 단어들은 넣어 선언해서는 안 돼요. 아직 당신은 완전히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고 이 단어들의 효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는 힘이다라고 선언할 때마다 앞마음은 의심이나 거부와 같은 바깥 마음의 공격에 노출되죠. 하지만 당신이 그저 목록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예를 들어 힘이라고만 말한다면 거기에는 선언의 성격이 없으므로 바깥 마음은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을 할 때는 잠시라도 당신의 신체 감각과 외부의 사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바깥 마음은 틈이 날 때마다 수백 수천 가지 잡생각을 만들어서 당신을 흔들려 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경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자동차를 본 궤도에 돌려서 결국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 마음에 방황하는 성향도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당신은 집중력의 달인이 될 거예요. 이 훈련을 할 때는 절대 애쓰거나 긴장,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업이나 대인관계,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을 내서 이 훈련을 하세요. 이 단어들이 당신의 온 존재에 스며들고 당신을 적시도록 하세요. 마치 구정물 속에 한 방울씩 깨끗한 물이 흘러들듯이 점차 불순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순수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이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적당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은 안마음과 바깥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훈련의 결과도 당장 기대하지는 마세요. 매일 저녁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날의 훈련이 끝나면 다음번 훈련 때까지 다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단어들은 수면 아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곧 당신의 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법칙을 살펴볼까요? 돈이나 친구나 영향력 있는 후원자가 없어도 당신은 이 법칙으로서 어떤 성공이든 이룰 수 있어요. 원하는 바는 전부 얻을 수 있어요. 당신이 은행장이든 일반 직원이든 구두 닦이든 간에 이 법칙의 도움으로 성극을 이루는 데에는 어떤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어요. 당신의 야망이 지금 당신의 분야에 해당하든 완전히 새로운 환경 과일을 필요로 하든 상관없어요. 어쩌면 뭔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모호한 생각에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모호한 욕망은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선 목표를 명확히 확정하고 이것을 당신의 내면에서 분명히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누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 그 목표가 너무 요원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그럼 그리로 가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은행가나 상인이라면 월 며칠의 증가가 첫 단계인가요? 직장인이라면 승진이 첫 단계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첫 걸음이자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첫 단계가 달성되었다면 곧바로 더 큰 목표를 정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바깥 마음은 힘든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원래의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바깥 마음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이제 나는 무자비하게 내쫓기고 시달리면서 이 일을 해냈어. 그러니 이제 좀 쉬어야 해. 그럴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다그치세요. 너에게 휴식할 틈은 없어. 내가 이미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말이야. 일단 한 가지를 성취하고 나면 그만큼의 도약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 힘을 계속 유지하세요.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힘이 더 커지고 진보하는 속도도 빨라져서 마침내는 모든 목표를 순식간에 다 이뤄내는 일이 가능해져요. 지금의 제 모습처럼 말이에요. 당신의 목표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핵 속에 심긴 씨앗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밑그림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빛을 향해 싹을 내밀고 영양분을 찾아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요.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 내려가요. 이 뿌리가 영양분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시들어버려요. 다행히 모든 조건이 맞으면 이 씨앗은 꽃을 피우고 본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 또 하나의 씨앗을 땅에 떨굽니다. 그 씨앗은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표면이 아닌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야말로 모든 위대하고 중요한 생각증 내면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일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헬깃헬깃 들춰보곤 합니다. 내 목표가 어떤 식으로 달성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지긴 하는지 의심하면서 말이지요. 부디 당신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목표를 정했어요. 당신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는 뜻이에요. 정원에 씨앗을 심고 나서 정말 싹이 돋아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땅을 파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지요. 당신은 이미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으니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이 씨앗이 싹을 틔울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 무엇도 당신의 생각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어느 것도 우주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생각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저 거기에 걸음을 주세요. 그걸로 당신의 역할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우주의 법칙을 믿고 내버려 두세요. 그렇더라도 저항이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모든 작용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반작용이 필요해요. 저항이란 모든 활동이나 작용의 뒷달에는 음극의 반응이고 당신의 작용과 활동은 양극의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요. 우리에게는 양극과 음극이 모두 필요해요. 저항이 없다면 활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기를 소개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이에요.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 수 없어요. 새도 날 수 없고 물고기도 헤엄칠 수 없어요. 심지어 걷는 것도 불가능해요. 엔진의 마력이 크면 클수록 비행기의 도약력이 더 커지므로 비행기를 떠받칠 공기 저항도 더 커져야 해요.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고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반대로 엔진의 힘이 떨어질수록 도약력도 줄어들고 그만큼 비행기의 고도도 낮아져요. 비행기의 비율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도약력을 얻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해야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성체의 첫 단계에서 약간의 고난만 극복하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더없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만족스럽고 즐거운 일은 없으니까요. 저항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생각, 말, 행동, 분노, 비판, 질투, 시기심, 미움 등등 그 무엇을 향해서든 저항하게 되면 당신의 힘은 반드시 그만큼 약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이 그것으로 옮아가기 때문이에요. 크게 화를 낸 사람이 금세에 힘이 빠져 탈진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의 기운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서 정작 본인이 탈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득이 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력이 단숨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 버리죠. 당신은 이러한 지혜를 알게 되었으니 아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디 온 힘을 다해서 이 원리와 법칙을 연마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어떤 태도로 일상생활을 해야 할까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바람에는 무슨 태도가 있을까요?
바람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도 자신의 방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람은 도움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저 무시할 뿐이지요. 이처럼 태양과 바람과 비는 구별 없이 맘을 위해 비치고 불고 내립니다. 특별히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해를 입히거나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이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실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들을 친구로 여기세요. 이것은 아주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열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슴속에 꼭 잠궈두면 바깥 마음은 반발을 일으킬 거예요. 바깥 마음은 통제당하거나 훈련받는 일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천성이 있지요. 과거의 당신의 야망과 열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어버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바깥 마음은 곧 방종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을 알고 우리에 갇힌 야생 들소처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애쓸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이 터놓은 길 밖에는 없겠지만요. 여기서 당신을 위해 친구하겠어요. 바깥 마음은 당신의 목적이 부질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면에서 토론을 잔뜩 벌일 거예요. 또한 당신의 목적과 야망을 남들에게 누설하도록 속도를 늦추도록 당신이 활용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을 의심하도록 꼬대게 거예요. 영화관의 바깥 마음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을 저지하려 할 거예요. 이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복종의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바깥 마음이 뭐라고 하든 당신 존재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목표와 목적으로 가는 길을 꿋꿋이 유지하세요. 중간중간 낯선 장소를 만나거나 돌아갈 때도 있겠지만 개의치 마세요. 앞마음이 조종간을 잡고 있는 한 겉으로는 멀어 보여도 당신은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초보자라서 이런 경고와 지휘가 필요하지만 훈련으로 숙달된 이후에는 앞서 말한 모든 자질이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질들이 발휘되지요. 당신이 교훈을 잘 따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목표를 마음속에 꽉 잡고 밀폐 용기처럼 비밀을 잘 유지하면 바깥 마음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길이 없어져서 점점 자신을 지체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압력솥에 배기구로 증기압이 빠져나가듯 바깥 마음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목표를 순식간에 달성해 버립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당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이 법칙대로만 살면 당신은 어디서나 주목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교 모임에서도 사업상의 모임에서도 심지어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에게서 매력을 느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딘가 신비로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에 의식하지는 마세요. 그저 겸손한 태도로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우주의 위대한 섭리에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